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썰렁거스TV 제140회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얘기인데요. 저기 박정희 대통령 제가 거기 독서클럽을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교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 유신을 한 이유에 대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신하면은 뭐 유신 독재다 이런 말을 우선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신을 이제 사실 과거 무민정부에서 몹시 아주 폄하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유신을 우리가 과거 유신이 1972년에 일어나가지고 박 대통령께서 1979년에 서거하셨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유신을 과소평가를 못합니다. 사실 유신이 아니었더라면은 어땠을까? 근데 이제 그때 71년도 선거가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론을 박근혜 이기셨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대중경제를 안 하고 저기 뭡니까 저걸 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선택함으로 해서 박 대통령 공파를 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중경제론의 요지는 이제 여기는 풀뿌리 먹고 사는 데니까 농업 위주로 하자. 그런 게 이제 대중경제론인데 공업판에서 뭐 하느냐. 북에 가면 다 공업화가 돼 있는데 뭐 일본 사람이 다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철수했는데 그거 그대로 이용했으면 우리는 뭐 별탈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죠. 요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국가 건설에 대해서 반대한 거 보면은 경제개발 계획도 반대, 고속도로 반대, 제철소 반대, 뭐 기공장을 있어 하여튼 공업화를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6.25로 서로 죽이는 사이가 됐지만 근데 어떡합니까? 다 반대하는데 반대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6.25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제 미워하는 사이가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북을 이겨야 우리가 이제 정치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게 이제 박 대통령의 혁명 이론이 5.16 혁명의 요지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72년부터 유신을 71년 선거에 이분이 이기시고 나니까 유신을 해가지고 이제 야당으로 해가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독재라고 이제 욕을 먹게 되는데 뭐 저희 다닐 때는 사실 저희 고등학교 때 독재라고 많이 했지만 사실 독재라고 하죠. 그게 이제 자유를 위한 독재다. 여기 경제가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그게 북하고 틀리죠. 예. 자유를 위한 독재이기 때문에 좀 국민이 좀 참아주면 된다. 이런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72년이 고비였대요. 사실 72년부터 북한하고 우리가 경제 수준이 비슷해졌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북을 앞서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박 대통령의 이제 경영이론 그걸 보면은 뭐 30대 70의 민영화와 공업화가 70%, 30%, 민영화가 70%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귀재입니다. 박 대통령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요. 경영에 있어서 경영 방식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공을 했죠. 사실은 포철도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도 다 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저는 취직을 18년 했는데 그때 취직하고 들어가니까 뭐 하루에 10시간, 8시, 저희가 원래 9시간, 8시간 근무죠. 점심시간 1시간, 9시간, 6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니까, 8시 출근해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이니까 이제 9시간 근무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업체에서는 보통 10시 내지 11시에 퇴근했으니까, 이제 뭐 하루에 15시간씩,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했죠, 거의. 그래서 이것을 이게 북한하고 비교가 됩니다. 북에서는 천리망운동, 속도전, 그리고 뭐 천삽뜨기 운동, 새벽벌기 운동, 뭐 그래갖고 이 강제동 운동이죠. 이게 강제동 노동입니다. 이게 이제 스탈린 시절에 하던 건데, 근데 우리하고 많이 틀려요. 걔네들은 이제 강제동 동문이고 강제노동인데 우리가 우리 돈 벌려고 하죠. 예. 뭐 수입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을 몹시 싫어해가지고 파업이 무지하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걸 이런 걸 이제 독재라고 몹시 비난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이런 경선을 이룰 수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비난도 많아요. 경영적으로 많은 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이 모든 이제 평준화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저기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지나고 올림픽 우리가 88 올림픽 하면서 사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에 국제노동조 ILO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죠. 이제 그때 그 문민 정부를 바뀌면서 뭐 목포의 눈물 김대중 씨 또 뭐 많은 그런 거 많았죠. 그런 얘기가. 근데 이런 게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또 박 대통령이 이제 중화공업을 아주 그 저기 그 착실하게 전진시켰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중화공업을 해서 결국 우리나라 선진국에 들어가게 됐다. 그것이 이제 그 박 대통령 그 유신의 그 요지죠 사실은. 그 유신이 이제 70년부터 79년까지 7년간 했는데 그 유신 동안에 우리가 그 저기 공업화의 기틀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명 들어와서는 그걸 다 부정하고 심지어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 그 욕하는 거 예, 아주 폄훼하고 이런 걸 보면 뭐 과거를 좀 잘못 되지 않나 그런 게 보여요. 그래서 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80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죠. 그 광주 뭐 5.18 민주화라 그러는데 말로는 그게 이제 보면은 저기 꼭 그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럼 공산주의 누가 빨치산인데 그 소장농이죠. 소장농 쉽게 말하면 그분의 이제 대표가 박헌영이죠. 6.25 그 6.25 나기 다 쫓겨서 올라오고 그 소장농은 저기 다 없어졌죠. 예, 없어져가지고 이제 태백산맥 소설에 나오는 정도. 그리고 이제 6.25 때 그 다 밀고 내려왔지만 이 민중몽기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북한이 그 우리나라를 먹는데 실패했답니다. 예, 실패한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노동운동을 보면은 부마스테가 또 다 주사파가 일으키고 부마스테 주사파가 일으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런 문제가 나오니까 요새 그 미군주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군주둔이 이제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미군이 여기 주둔하게 됐는데 사실 요게 그 6.25 이후 남한의 그 공산 세력의 남한을 막는 전초 기지죠. 여기 이제 알고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념선의 보루가 됩니다. 그래서 공산 세계와 자유 세계로 현재 나누어져 있는데 요게 그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동구권하고 공산권이 그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다 헤어졌을 줄 알았는데 이게 요새 와서 신냉전으로 다시 이제 또 그게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그 원자핵 무기를 갖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저기 우리나라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그 이념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세계하고 공산독재 세계하고 이제 둘이 딱 나눠지는 선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 알래스카 이쪽을 해서 그리고 밑으로 대만으로 내려가면 이제 말레카 해협을 지나가죠. 그래가지고 서구로 들어가는 이러한 그 이념의 라인이 있어. 그 우리 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죠. 요 나라들은 전부 다 그 국가의 모습이 미국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자꾸 우리가 미국 식민지다 그러는데 그건 미국 식민이 아니고 사실 다 독자적이죠. 예. 그래서 뭐 주체도 없고 막 욕하고 떠들었지만 사실은 각자 다 독립국가로서 우리가 그 이념 라인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무역도 그러는데 이제 지금 중국의 세력이 커지니까 대만 침공이라든가 이게 이제 자꾸 나오죠. 그런데 왜 그런 전쟁을 하겠나요? 이걸 보면 이제 6.25가 그 시발점을 볼 수 있죠. 월남을 과거에 월남전에서 패배해서 우리가 밀려났는데 그래서 그 라인이 쭉 이념선인데 이념선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무역하고 이제 엄청난 그 해운으로 무려 2조 달러가 1년에 2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죠. 2조 달러가 1조 수입, 1조 수출 해가지고 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이걸 우리가 사실은 뭐 3, 4만 불 버는 거죠. 이걸로 해서. 예. 그래서 요
이 라인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 따라서 돈을 버니까 좌파는 이 라인을 이제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또 도련산이라 가지고 이 라인을 밀고 나오죠.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잘 사니까 너무 잘 살고 왜 좌파입니까? 좌파해서 저 선열 흙지 말고 이거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문제가 나오면 전자권도 똑같은 그 라인이죠.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안급의 국방부 장관 얘기를 보면은 그 과거 김대중 씨가 했던 거하고 그 같은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저기 뭡니까 그 대통령제론을 보면 그게 북한에 무조건 항복하자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가서 통일하려는데 이게 위험하죠. 왜냐면 우리 자유시장 경제 사람들이 북한의 그 1인 경제 체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건 됩니다. 말하자면 독일의 경우는 호네커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동도 서독으로 돌아왔죠. 그래 통일했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처럼 이념 그 저기 1인 독재 그런 데로 들어가면 우리는 망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이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그 뭐예요? 북한은 계급투쟁이 연속이고 계급투쟁이 혁명인데 그 혁명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부르주아는 다 처벌하는 건데, 예, 부르주아를 다 처벌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자. 결국 우리 그 문민정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민주화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국유화에다가 민정수야 그렇죠. 예. 그 이제 요런 점을 하고 옛날에 그 우리가 그 고조선 우리 고대 지도를 한번 보면은 고조선을 볼 수가 있어요. 고조선 땅이 어디까지인가? 사실 우리나라 그 광개토 대왕령을 보면은 요하 요동 요 랴호강이죠. 요하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 우리 그 저기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자손들의 영역입니다. 그럼 단군 할아버지의 기준은 저 그 백두산이 돼요. 백두산. 네. 백두산이 돼가지고 그 저기 누구 고구려 사람은 백두산 영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숭배했죠.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광개토 대왕령 한번 생각해보면 아무르강, 헤이룽강 북쪽으로 하얼빈 더 훨씬이죠. 그 위로 해서 연해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백두산 장백산맥의 꼭대기 백두산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은 평양을 거쳐서 한수까지 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저기 뭡니까? 이게 이제 우리 고조선의 땅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령인데 여기를 위만조선이 108년에 서기전 108년에 한무제가 멸망시키고 여기다 한상을 설치했죠. 예. 그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역사가 또 고구려가 또 668년에 망하고 백제도 666년에 망하고 그리고 신라가 쬐끔하게 남았는데 가야하고 신라가 남았는데 그것만 남기고 이제 그 고구려 백제는 멸망해서 일본으로 가고 그 이제 그 제가 이 지도를 그리다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 대일본 제국 옛날 일제 시대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 대일본 제국을 보면은 그때는 연해도 네르스크 지역에서 만족이 그 러시아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를 빼고 그 만주국의 영토 그리고 일본 열도하고 한반도 요걸 다 합쳐보면은 일본 열도는 왜죠 왜 가야사를 왜라 그랬죠 왜 대마 야마토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만지가 있어 사만이 있었고 그리고 고구려가 이제 그 저기 그렇게 되죠. 요것을 보면은 이제 고조선의 영토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그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근데 일제시대 우리는 일제할 때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은 조선이 나빠가요 이런 말 천대받았죠 많이.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저기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는 뭐 저기 뭐 그런 것 같아 별 그런 게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저기 그 다음에 요새 그 좌파 교육감 문제 선거 이번 선거에 다 지나갔지만 이 좌파의 의식화 교육을 들 수 있습니다. 의식화 교육을 보면은 이제 요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의식화 교육은 잘못하면 그 부모를 저버리는 좀 그 뭐 페르나 교육이랄까요 이런 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교권 확립이란 말이 요새는 교권은 사실 중동교는 대리분모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교권이라는 게 부모하고 그 지가 격이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저기 중고등 초중고는 그 교사가 부모 역할을 대리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보면은 그러니까 가정 연속입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요새 그 동성애법 차별금지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저기 좀 우리 실제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민주주의 파괴가 심한 게 이제 그 유신 독재, 4.19 독재, 또 뭐 5.16 독재 이렇게 나오는데 이승만, 박정희 유신 독재 뭐 4.19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로만 독재 사실은 자유경제입니까 저희가 자유시장 경제인데 이제 그 좌익을 누르는 그런 거. 그래서 저기 이런 독재라는데 사실 그렇게 독재라고 자유롭게 돈 벌 수가 독재라고 하기도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러고 이번 선거가 선관위가 선거 때 선관위라는 게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게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선거 때 잠시 조직하는 걸로 했다 선거를 해체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적어도 투개표 조작 돼가지고 전자정부가 좀 믿겨 이 전자정부 만드신 분이 김영삼 김대중 씨인데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또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를 한번 보죠.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우리하고. 그리고 옛날에 북해도 사단이라 가지고 홋카이도에 그 뭐 탱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본토에는 그 자위대하고 그 해상자위대 그리고 육상자위 만들고 공군이 있어요. 그 뭐라 공군. 거기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크죠. 규모. 해상자위대는 옛날에 제가 옛날 기억으로 때 5배, 우리나라 5배. 지금은 우리도 군함이 많아져가지고 한 2배 내지 3배, 2.5배 정도의 그 일본 해상대가 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열심히 발전해가지고 그 소득에면서 일본하고 비슷하게 올라갔죠. 예. 일본하고 비슷한데 인구 수로 보면 일본의 3분의 1이니까 일본이 우리의 한 3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소득은 비슷하고 인구별로 따면 국력이 일본의 3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저기 전두환 낙하선의 시절에 그 우리나라 휴전선이 주한미군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과 같이 이게 일본방위 동시에 되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일본방위 동시에 되니까 그 전남동 시절에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그 경제협력을 많이 받았대요. 지금 기업들이 잘 된 거다 옛날에 그 받은 그 돈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우리가 일본의 10분의 1이었어요, 국력이. 근데 지금은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한 것도 중국에도 3분의 1 가까이 된대요. 예. 중국의 한 4개성 합친 것만큼 우리가 생산력이 커요. 예.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보기에는 조금해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저기 뭐 그 우리나라 휴전선에서 우리가 북중 러시아까지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 냉전 시절에 일본에서 돈을 좀 대주지 않겠냐. 그래서 안보 무임수 하지 말고 한국에도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그 전단대 시절에 비용을 많이 받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기 우리가 빨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요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비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